자, 576.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속도가 10인 순간을 물어봤으니까 속도를 구하면 돼요. 미분해가지고. 됐죠? 얘가 10인 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는 10 해서 t를 구하면 돼. 매번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고 t값이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는데 내나 거슬려 소리 너 찹찹했지? 시간이 음수일 순 없으니까 요거 고르시고 이제 전피의 위치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3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됐죠? 자, 넘겨서 오늘 질문이 조금 흩어져서 풀 문제 개수가 좀 있긴 한데 얼마 안 걸리니까 다 풀게요. 578번. 자,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밑줄 쓰세요. VP는 VQ. 내가 저번 시간에 개념적으로는 수업을 참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풀이 위주로 갑시다. 자, VP는 얘 미분하면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VQ는 제 미분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 같아지는 순간에 t값을 찾는 거야. 그냥 방정식을 풀면 되지. 굳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본다라기보다는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t값이 음수 하나 양수 하나가 나오지만 이제 의미 있는 값은 양수. 됐죠? 2초 때 저 물체의 위치 아니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두 점 PQ 사이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XP에다가 2 넣고요. XQ에다가 2 넣어서 2초 때 두 점 PQ의 좌표값을 확인합니다. 2 넣어서 계산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서 계산하면 그럼 Q점은 34에 있는 거고 P점은 12에 있는 거니까 거리차는 24. 됐어요? 579. 속력의 밑줄 봐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요. 어떤 물체의 속도 함수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속도는 크기를 느끼기는 좀 힘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추천드렸냐면 부호랑 0 되는 곳만 보라 그랬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2초라 치면 0부터 2초까지 나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속도가 양수인 운동을 한 거야. 이리로 간 거야. 뭐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2초 때 뭐 해요? 잠깐 멈춰요. 그럼 2초부터 4초, 2초부터 6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한 거야? 속도가 음수인 운동을 한 거예요. 절로 간 거야. 뭐 속도가 점점 줄고 뭐 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알겠냐? 그럼 속력이 최대일 땐 언제야?
속력이 최대일 때는요. 여기에요. 마이너스 4일 때. 속력은 절대값입니다. 아시겠죠? 이 마이너스 4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이 시점에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지 속력은 얘가 최대인 거예요. 절대값을 따지시면 돼. 알겠죠? 근데 뭐 이 문제가 절대값까지 봐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고 갑시다.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xt, 0, 3에서 점피의 속력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속도 함수를 일단 구하는데 이건 속도 함수야. 그죠? 근데 나는 속력 최대값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또 그려야 돼. 그래서 얘 도함수를 따요. 도함수 없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려볼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아, 수업하기 싫어. 어깨 아파. 촉. 1. 여기다 1 넣으면 10.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3이니까 한 칸, 세 칸, 그 다음에 두 칸, 12칸 뭐 이렇게 가는 거야. y절편 7인 거 보이니까 뭐 이런 데 잡고 여기를 완성했으면 이렇게도 완성이 되고 3인 곳은 좀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아. 지금 문제에서 0부터 3까지 본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다 3 넣어봐요. 맞아요? 25 마이너스 3이다 그지? 왜 이렇게 열받지? 알겠죠? 속력 최대값 10. 근데 얘가 만약에 많이 내려가 있으면은 저쪽이 속력 최대값이라고. 이해했어? 10하고 1 읽는 거야. 10하고 1. 됐죠? 이거 질문 잘했다. 그냥 넘어갈 뻔했네. 586. 내가 제일 큰 사촌 누나랑 내 제일 큰 사촌 누나랑 10몇 살 차이야. 그 누나 몇 살이지? 너 나와. 나와봐. 좀 처맞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 누나가 또 결혼도 일찍 했어.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단 말이야. 대신 애를 넷을 낳지. 그쪽 집안에서 아들 원해가지고 딸 아들 나올 때까지. 그 첫째 조카가 나랑 이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첫째가 나 중학교 땐가 태어나서 아마 생일 때마다 연락이 와. 돈 달라고. 그럼 주세요? 주지. 나도 해야겠다. 사촌 오빠한테. 근데 걔가 약간 얘 같아. 근데 하는 짓거리가. 나도 해야겠다. 직선선로를 달리는 열차의 제동을 하고 건 후 t초 동안 열차가 움직인 거리가 x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30초가 걸렸다고 할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지에다가 밑줄 쓰세요. V는 0. 그러니까 문장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얘만 가지고 몇 초 때 정지했는지 알 수는 없고 속도 함수를 찾아서 오케이? 얘가 0이 될 때 t 값을 찾아보니까 30초였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30 넣으면 속도가 0이야. 여기 30 넣으면 48-60a죠? 그럼 a는 6으로 나눴을 때 85분의 4. 이게 뭐가 나눗셈이 그지웠다는 거지? 됐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588. 자, 지면에서 24.5m의 속도로, 이런 거 우리가 초속이라고 하거든. 초속은 위치 함수의 1차항 계수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다현이가 질문한 거지? 초속은 1차항 계수에 붙어 있어. 왜 그런지는 뭐 내가 점점 설명해 볼게. 높이를 h라고 하면 저거래.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속도 함수 구해놓고 t에다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밑줄 또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에 떨어지면 뭐가 0이게? h가 0이에요. 높이가 0이야, 높이가 0. 그래서 여기다가 0 놓고 t를 구하는 거예요. 넘겨서 4.9t로 묶어보면 t-5 이렇게 남거든요. 여기 4.9에 딱 5배일 거야. 그럼 t 값이 뭐야? 0하고 5. 물체의 운동을 살짝 이해해보면 처음에 딱 던지는 순간에 물체의 높이가 0이었을 거고 던져서 5초 뒤에 다시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최고점에 있을 땐 시간이 몇 초일까? 2.5초겠죠. 뭐 이런 것도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됐죠? 그러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 구해보자. 속도 함수 찾아와. V는 24.5 마이너스 9.8t. 맞죠? 여기다가 5 넣으시면 돼요. 됐나요? 마이너스 24.5. 속도는 음수일 수도 있어. 속도의 부호는 방향성이니까. 단위 써야겠네. 여기 단위 있다, 그지? 박연우, 읽어봐. 세컨드. 자, 넘기세요. 591번. 그리고 593번 별표 쳐놔. 얘들아, 593번은 지금 여기 학교가 한 3개, 안 온 친구들까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한 2학교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출제율이 아주 높은 거야. 자, 591번 봅시다. 이게 X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예요? XT 그래프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함수 값을 읽으면 그 물체의 좌표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XT 그래프에서는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어? 속도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맞죠? 속도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랬어? 순간 변화. 그렇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중 점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것은? 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0초 때는 내 위치가 양수, 1초 때도 내 위치가 양수. 근데 물체 운동을 이해하면 처음에 이쯤에 있다가 이만큼 간 거지. 그 다음에 2초 때는 다시 내 좌표값이 증가했지. 이렇게 온 거야. 그 다음에 3초 때는 내 좌표값이 0이지.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그 다음에 4초 때 내 좌표값이 음수죠. 이걸로 간 거예요. 5초 때 내 x값이 몇이에요? 0이죠. 다시 원점을 지나요. 오케이? 그리고 내 좌표값이 점점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한 거지. 액티비티 그래프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시간에서의 속도란 값이 같은 것은 기울기 f' 3, x' 3 여기 있다. 자, 이제 593. 박연우, 키 몇이야? 160이요. 구라치지 말고. 쟤랑 똑같아요, 재현이랑. 알았어. 여기 재현이가 있어요. 빛을 쏘면 이렇게 그림자가 맺힐 거야. 정사용. 오늘 배웠지? 응. 자,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대. 근데 얘가 이제 가로등 밑에 있다가 매초 2m의 속도로 어느 정도 온 상태잖아. 그럼 이걸 t초 후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현이의 이동 거리는 우리가 et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t초 후 그림이야.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림자 길이에다가 L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L이 몇 T인지 알아내시면 끝나는 문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닮은 비를 쓰시는 거죠. 지금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는 동위각이고 이 작은 직각 삼각형이랑 큰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죠. 몇 대 몇? 2대 3 닮음이에요. 0.8로 나누시면, 그쵸? 그럼 여기도 2대 1. 2대 3으로 해도 되고. 알겠어요? 2대 1. 그럼 L은 몇 T야? L은 몇 T야? 4T. 너 뭐하니? 약간 그래? L은 4T. 됐죠? 근데 문제에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물어봤죠? 그림자 길이 변화 속도 물어본 거야. TL, DT. 아시겠어요? 4. 근데 여기 여러분 두 문장 추가해 보세요. 그림자 길이 속도 는 4야. 자, 밑에다가 그림자 끝 속도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림자 끝 속도 적었어요? 자, 6. 자,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이걸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얘는 왜 6일까요? 지금 재현이의 이동 거리가 몇 초? 2씩 늘어나잖아. 그럼 1초 뒤에, 그러니까 0초 때는 재현이도 길이가 0이고, 재현이의 이동 거리도 0이고, 그림자 길이도 0인 상태야. 근데 1초 때 재현이가 이만큼 가고, 재현이 그림자는 몇 미터가 돼요? 4미터가 되죠. 그럼 그림자 끝은 여기 처음에 가로등 시작점부터 6만큼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6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 끝 속도를 계산하시려면 그림자 끝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 그림자 끝 길이는 여러분 얘로만 측정하시면 안 돼. 여기에 ET를 더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D, DT
를 하시면 이게 6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597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질문했어. 보자. 별건 아닐 텐데.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점피는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몇? 몇? 2 집중해. 몇 초 2의 속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자, 그 다음에 점 Q는 점 P가 출발한 지 1초 후에 원점 O를 출발하여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3의 속력으로 움직인대요. 맞죠? 점 P가 출발한 지 4초 후 삼각형 OPQ 넓이의 변화율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P가 출발한 지 4초 후니까 지금 이 문제는 P의 이동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맞아요? T라고 쓸게요. 그럼 Q의 이동 시간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굿! T-1. 점 P가 출발한 지 1초 후에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이동 시간이 1초 적겠죠. 자, 그럼 봐. 이걸 내가 T초 후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점 P랑 점 Q를 원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점 P는 이동 시간이 T고 속도가 2니까 이 T가 이동 거리가 되고, 점 Q는 속도가 3이고 이동 시간이 T-1이니까 3T-1이 점 Q의 이동 거리가 돼요. 그럼 이제 OPQ를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라고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3T-1. 어? 3T제곱 마이너스 3T.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변화율. DSDT. 근데 T에 몇을 넣어야 돼? 4를 넣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았어. 몰라요. 네가 집중하는 척만 한다는 걸. 아니 오늘 하니 없어. 6T 마이너스 3인데 왜 플러스 3이라고 적는 거야? 아, 네. 이제 알았다고. 네가 집중하는 척만 한다는 걸. 598번. 늘 했니? 안 했죠? 했네? 안 했나? 했지?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자, 요거 2분의 1t라고 쓸게요. 부피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구합니다. 구부피 공식은 3분의 4파이 R3승이죠. 계산하면 8분의 1이니까 6분의 1파이 T3승이 돼요. 8이랑 4랑 약분하면은 여기 2가 남으니까 2, 3은 6이지, 그지? 근데 부피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dv dt 3 내려오고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돼. t는 11대래요. 150파이 이렇게.
599번도 하나 하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 초 1cm씩 길어진답니다. 그러면 t초 후에는 tcm가 길어지는 거죠? 맞죠? 매 초 20 길어지면 t초 후에는 2t가 길어지는 거고 매 초 30 길어지면 t초 후에는 3t만큼 길어지는 거지. 그러면 최초에는 길이가 4였는데 t초 후에는 t만큼 늘어나니까 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t인 적 육면체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다 그리진 않을게요. 됐어요? 이제 또 부피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부피 구할게요. 정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요거 t 플러스 4를 3승하시면 되지. 근데 이제 dv dt를 또 구해야 될 거야. 그럼 요거 이제 미분법을 제대로 못 배운 학생들은 3 내리고 t 플러스 4에 제곱하면서 약간 쫄려요. 근데 우린 해도 되죠. 3 t 플러스 4에 제곱하고 얘를 미분해서 꺼내봤자 1. 그쵸? 이제 여기다가 t에 뭘 넣으면 돼요. 2초 후. 여기다 6 넣으시면 2 넣으시면 108. 됐죠? 단위가 있나요?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아니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 앞에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웠죠? 고생하셨고 요 맨 뒤는 쉽습니다. 자, 넘겨서 우리 100쪽. 아, 책 너무 마음에 든다. 부정적분 배워볼게. 근데 오늘 잠깐만, 내가 출석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워볼게. 얘들아, 미분은 일단 미분이 뭔지부터 배우고 계산법을 배웠죠. 근데 적분은요, 계산법 먼저 배워요. 알겠어? 그리고 정적분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는 수학2에서 안 배워요. 어이없죠. 왜 면적인지 안 가르쳐줘. 나는 가르칠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십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오케이?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미분되기 전. 너무 쉽죠?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된 거야. 그럼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불러. fx의 부정적분. 그럼 너네 이미 부정적분 관계를 좀 알고 있다? 이거 미분하면 뭐야? f'x지. 그죠? 그럼 fx는 f'x의 부정적분이야. 알겠죠? 끝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fx를 찾을게요. fx를 부정적분 할게요. 라는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쓸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내가 부정적분 할 대상을 쓰고 앞에다가 s라는 알파벳을 길게 늘어뜨린 문장을 쓰고 dx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런 귀염둥이 뜻이에요. fx를 부정적분할게. 쟤를 찾을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쟤가 나와야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 3승 미분한 뭐야? 3x 제곱이지. 그럼 얘의 부정적분은 x 3승이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봐봐. x 3승 플러스 1 미분한 뭐야? 3x 제곱이지. x 3승 플러스 2 미분한 뭐야? 3x 제곱이지. 그럼 3x 제곱의 부정적분은 얘야? 알 수가 없죠. 상수는 추론을 못해요.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가 C라고 쓸 거야. 이걸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근데 글을 이따구로 써놨어요. 이거 이해 잘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읽으면 이해가 될 거야. 얘들아, 내가 지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여기 f'x가 있어. 오케이? 아, 부정적분 해야지. 미분되기 전을 찾아야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상수는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f'x가 fx일 때 이 f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조금 틀린 표현이에요. 여기 한이라고 써보세요. 한 부정적분인 거야. 한 부정적분. 뭐 이건지 모르니까. 근데 또 밑에는 한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봐봐. 여기 fx, dx가 있잖아. 무슨 뜻이라고? 얘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미분되기 전을 찾을게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fx 플러스 c일 거 아니야. 그죠? 미분되기 전 함수가 나와야 되고 적분 상수가 나올 거고 아직 적분 법은 안 배운 거고 그럼 이걸 다시 미분하면 뭘까? 이걸 다시 미분하면 뭐예요? fx겠지. 상수 c는 사라질 거고 그래서 요 ddx fx dx는 다시 fx가 돼. 이게 맨 밑에 있어요. 여기. 알겠죠? 자, 이 기호는 여러분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S랑 연관도 없는데 왜 S 모양이냐? 그건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발음 기호를 보시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발음 기호를 읽으면 뭐예요? 인티그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인티그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한국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요. 근데 학교쌤도 아마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야. 인티그럴 이렇게 안 읽을 거예요. 너무 재수 없어요. 알겠죠? 그럼 읽을 때 인테그랄 fx dx, 인티그럴 fx d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 자, 100%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수원쌤 때 문과 애들 적분 배웠나 모르겠네. 재홍쌤한테 물어봐. 재홍쌤 인테그랄이라고 할 거야. 재홍쌤이랑 안 친한데. 어디가 안 친한 사람도 있냐? 그럼 이제 나 밑에 것만 좀 설명하면 되거든? 아가, 이봐요. 밑에 것만 좀 설명하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이 ddx fx는 뭐냐면, 요 fx를 미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f'x라고 썼던 거.
요거랑 같은 뜻이야. 알겠니? 그럼 얘를 내가 다시 부정적분을 한단 말이야. 얘를 다시 부정적분을 한단 말이야. 아까 내가 니들한테 IQ 테스트 한 거지? 그죠? f'x의 부정적분을 찾으면 뭐야? fx. 대신 적분이 마지막에 수행됐으니까 적분상수 c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결국 적분과 미분이 한 번씩 수행되면 갔다 오는 거니까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 거야. 미분과 적분이 한 번씩 수행이 되면 갔다 오는 거니까 원래 함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마지막에 적분이 수행되면 c가 남는 거라고. 이렇게도 공부하시고 얘를 연산하는 것까지 공부를 합니다. 자, 연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ddx 인테그랄 fx dx라고 했어, 지금. 오늘 이 fx를 부정적분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미분 전을 찾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지 fx라는 기호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모를 때는 그냥 라지 fx라고 기호로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fx 플러스 c예요.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면 스몰 fx가 돼야 돼. 이걸 여러분 한 방에 그냥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연산 결과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산이 됩니다. 연산. 적분을 할 건데 안쪽에 ddx fx가 있어. 근데 우리 앞에서 ddx fx 이런 표현 잘 안 썼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썼었니? 도함수니까 f'x라고 쓰지 않았어? 그럼 얘는 f'x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부정적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미분되기 전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 fx가 돼야 돼. 알겠어요? 대신 마지막에 적분 상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622번. 내가 할 거야. 이를 미분된 그래서 미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정적분. 그래서 내가 fx를 부정적분해서 라지 f를 찾을게요 라는 문장을 이렇게 쓴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 결과 fx가 나와야 돼요. 자, 갑시다. 이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미분되기 전을 찾는 거야. 알겠어요? 미분에서 2 되는 거 뭐예요? 2x지. 1차항을 미분해야 상수만 남지. 그래서 2x야. 여기에 적분 상수. 자, 그 다음 x제곱을 미분된 함수로 보고 미분되기 전을 찾을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3차였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미분된 결과 x제곱이 된 거잖아. 3이 내려와서 x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밑에 3분의 1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세요? 네. 플러스 c. 자, 624번. 마이너스 5x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미분되기 전을 찾는 거야. 그럼 몇 차였을까? 2차였을 거야. 근데 이 2가 내려가서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된 거야.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2분의 5였을 거야. 플러스 c. 이런 상식적인 계산들을 좀 하시는 거고 아직은 원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분법을 안 배웠으니까.
자, 627번 보세요. 자, fx의 부정적분을 찾았더니 3x 플러스 c였습니다. 이 안에 있는 fx는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 fx, dx를 계산한 결과 부정적분이 된다 그랬지. 얘가 미분되기 전 함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냥 라지 fx라고 써버리는 거야. 선생님 c는요? 있는데요. 상수는 오른쪽에 넘어가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모르는 상수라서 c라고 쓰는 거니까.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몰 fx, 얘는 3, 얘는 0. 됐죠? 여러분, 적분 단원은요, 단원 이름이 적분이지만 미분을 훨씬 많이 해요. 오케이? 요 인테그랄 기호를 날리기 위해서. 되세요? 628번 해보세요. 자, 칠판이요. 기호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야? fx의 부정적분. 오케이? 얘는 자체적으로 fx의 부정적분이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fx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좌변을 미분한 거지. 우변도 미분해요. 끝. 자, 632번. 잘 봐. 나는 이거 연산해 줄 거야. 연산해 줄 거야. x제곱을 ddx 하겠대. 무슨 뜻이야? 미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미분해 봅시다. 2x 플러스 1. 그리고 얘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부정적분을 찾아볼게. 1차항은 2차항이었겠지? x제곱. 근데 2가 내려가면 2x야. 안 건들면 돼. 1은 미분되기 전에 뭐였을까? 1x였겠지. 그죠? 그 다음 적분, 상수. 돼요? 근데 안 한다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x라는 어떤 피적분 함수를, 당하는 함수를 미분 한번 했다가 적분할 거잖아. 미분 한번 했다가 적분할 거잖아. 당연히 결과는 뭐야? 자기 자신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적분이 수행됐으니까 적분 상수.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자, 쉬고 오자. 45분까지 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호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봐봐요. 여기 x제곱 플러스 x가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부정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 함수를 찾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됐겠지? 관심은 없어. 뭐가 됐겠지? 근데 걔를 다시 뭐 해?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x로 돌아와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를 부정적분 하겠다라는 거야. 뭐가 됐겠지. 관심은 없어. 근데 걔를 다시 뭐 한다고? 미분하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x로 돌아와야 돼. 알겠지? 근데 연산도 한번 해보자고. 부정적분을 찾을 수도 있어. 찾을 수도 있어. 얘를 미분된 함수로 보고 미분되기 전 한번 찾아보자고. 이건 3차항 아니었겠어?
대답 안 해? 근데 이거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x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이렇게 마중 나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3 내려와가지고 x제곱 딱 된단 말이야. 미분해서 x 되는 건 뭐였겠어? 2분의 1 x. 그렇지, 뭔가 x제곱이었겠지. 근데 이 상태로 미분하면 2x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마중 나와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하겠대, 이렇게. 얘를 다시 미분하겠대. 그럼 미분하면 되지 뭐. 이거 미분하면 x제곱이고, 이거 미분하면 2x잖아. 근데 미분했을 때 뭐 상수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x잖아요. 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재밌어? 네. 아, 내가 좀 그런가? 재미가 있나? 됐어요? 나머지는 숙제야. 이제 101쪽 배우면 끝이야. 쌤 끝나면 저희 뭐예요? 마플이에요? 아, 마플 나 이번에 안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 쌤 저 이번에 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열심히 하자마자 마플 빼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마플 뺀다고 뭐 문제 수를 줄이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너무 책이, 난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유형들이 너무 모의고사형 내신형 문제들이 막 섞여 있어서 나는 좋은데 니네가 공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아 맞다. 그건 맞는 것 같아. 특히 여기 미적분 1은 진짜 어려운 유형들 많을 거야. 아마. 난 좋은데 한 방에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만들까 생각 중이야. 나 숙제 800문제 밀리셨었는데 지난주에. 800문제 밀린 애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죠? 제가 지쳐죠. 어깨 아파. 풀이 얘들아, 지금까지는 적분을 봐봐. 계속 예상해서 했잖아. 그쵸? 이제 적분법을 배우는 거예요. 미분법 하듯이. 자, x n승 미분법 배워볼게. 아니, 적분법. 근데 뭐 거창한 건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봐봐. 얘를 미분될 함수로 보고 부정적분을 찾겠다라는 거야. 그럼 차수는 하나 높았겠지. 그치? 근데 이 상태로 미분을 해버리면은 n 플러스 1이 내려와가지고 개수가 1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모에 n 플러스 1이 이렇게 마중 나와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거 미분해가지고 딱 x n승 돼요. 알겠죠? 여기에 적분상수 c까지.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x 3승 적분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다시 뭐라고?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그 다음에 차수 올려. 적분상수. 쉽죠? 자, 이 3x 4승 해볼게. 자,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5분의 3. 그 다음에 x 5승. 이렇게. 이거 미분하면 다시 3x 4승 돼요. 됐죠? 4x 3승 해볼게.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이렇게. 그 다음에 x 4승. 됐죠? 상수는요. 미분돼서 상수되는 게 1차식이잖아. 그냥 x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요. 상수는 x 0승이 곱해져 있는 거야. 요거 플러스 1 하면 몇이야? 1. 1은 분모에 깔아도 1. 그래서 개수가 안 변하고요. 이 차수가 1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그냥 상수는 적분하면 x가 붙는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어요? 됐죠? 자, 이제 밑에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배워볼게요. 함수에 k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 k는 인테그랄 기호 밖으로 꺼내줄 수 있어요. 됐죠?
더해져 있는 함수를 부정적분하실 때는요, 각각 부정적분하셔도 돼요. 너무 쉽죠? 인테그랄 기호가 마치 분배되는 것 같지? 자, 빼져 있는 함수는요, 부정적분하실 때 각각 부정적분한 다음에 빼면 돼요. 너무 쉽죠? 네. 4번, 5번 쓰세요. 자, 곱해져 있는 함수는 부정적분을 할 때 각각 부정적분을 해서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안 써 있겠죠. 뇌를 쓰세요. 뇌를. 됐으면 써 있겠지. 꼭 쓰지 마세요, 쌤. 곱. 너무 힘들다. 자, 그 다음 나뉘어져 있는 함수는 각각 부정적분해서 나눠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써 있겠죠. 그렇죠? 이 4번 곱함수의 부정적분은 미적분 2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이 gx분의 fx 유리함수 꼴의 부정적분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적분 2를 공부해 보시면 돼. 계산을 막 10분씩 해야 돼요. 관심 있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어요. 우리 소외하잖아. 너 무조건 좋아해? 소외는 내년에 나랑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좋겠다. 야, 쌤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거 진짜 부럽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빼놓고는 이제 수학이 거의 끝나고 있어요. 거의 마지막 단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모든 기호들 중에 함수 앞에 붙였던 기호나 어떤 식 앞에 붙였던 기호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수 앞에 fx나 gx 앞에 저 인테그랄 말고 우리 1단원에서 붙였던 기호가 있어. 리미트 그렇지. 자, 그 다음에 fn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식인데 이 자연수 n에 대한 식 앞에 붙였던 기호가 있어요. 시그마. 그쵸? 그 시그마랑 리미트 보면 요 1, 2, 3, 4, 5번이 다 되는 기호가 있고 다 안 되는 기호가 있어. 이거 다 되는 기호는 뭐였게? 1, 2, 3, 4, 5번 성질이 다 가능한 거. 리미트가 가능하죠. 그죠? 리미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시그마는 1, 2, 3, 4, 5번이 다 돼요. 1, 2, 3번만 돼요. 1, 2, 3번만 되죠. 그래서 시그마는 1, 2, 3번만 됩니다. 저런 헛소리 맡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왜 인테그랄은 1, 2, 3번만 되고 4, 5번은 안 될까? 안 써있으니까. 자, 써보세요. 얘는 수학2 미적분에서 배우시는 건 아닌데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랑 요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리미트 기호가 합쳐져 있는 기호예요. 인테그랄의 원래 의미는 이거야. 그래서 4, 5번이 안 돼요. 너는 왜 모르냐? 사실 알지롱. 야, 그리고 방학 때 미적분 특강 들었던 사람들, 니네 나랑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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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해가지고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요. 쌤 목소리로 푸색하고 만들고 싶다. 이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부정적분을 해볼 건데, 자, 복잡한 방식은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639번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원래는 이제 성질에 입각해서 부정적분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뜯어야 돼요. x 3승 dx
마이너스 2 인테그랄 x제곱 dx 플러스 5dx 이렇게 다 뜯어야 돼요.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바로 펜 놓는 사람 있죠? 자, 그럼 요거 적분하면 요 4가 내려오고, 아, 소혜였어? 박연우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요거 3 내려오죠? 마이너스 3분의 2 x 3승이고, 그 다음에 5 적분하면 x만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부정적분 했으니까 다 뭐가 있어야 돼?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적분 상수라는 것은 사실 모르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C1, C2, C3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저 적분 상수 3개를 그냥 하나의 상수로 써놓고, 사실 C가요 C1, C2, C3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원리는 이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각각 적분하시면 돼요. 자, x3승 적분하면 플러스 1에서 분모에 깔아. 야, 내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계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니들도 니들 방법을 알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플러스 1에서 밑에 깔아. 그 다음에 차수 올려. 그 다음에 상수 5는 1차항으로 만들고, 여기에 적분 상수 하나. 됐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해서 하시면 되겠지. 자, 641번도 전개하시면 되겠죠. 자, 642번은 분수함수는 적분법이 없다 그랬죠. 약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겁니다. 쌤, 1다운에서 이거 막 약분하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선 해도 돼요. 그냥 x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됐어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 되지만 지금은 돼. 되세요? 645번 봅니다. 자, 전개를 하고요. 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이 상태로 적분을 하면 총 6번을 수행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인테그랄은 도식을 더 셈해도 돼요. 더 셈을 쭉 해버리면 2x제곱 플러스 8이 되죠? 그치? 이렇게 되면 적분을 2번만 하면 되죠. 자, 적분할게. 플러스 1에서 밑에 깔아. 차수 올리고. 상수 8은 x를 붙여요.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쉬워요. 자, 이제 넘기면 B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B단계에서 우리 몇 개만 같이 한번 해볼게. 자, 650번 보시죠. 어디 뭐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가 앉아있어? 걔 구멍을 왜 보는 거야? 곱창 같으세요. 그럴 수 있어. 자, 지금 라지 fx dx가 fx gx라고 돼 있어요. 뭐 각자 스타일이겠지만 이건 전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fx의 상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요걸 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무슨 식인지 모르니까 적분을 못해. 어떻게 할 것 같아? 미분을 하는 거야. 봐봐. fx를 부정적분 하겠대. 그럼 이 친구의 미분되기 전함수를 찾겠다라는 거지. 뭔지 몰라. 관심도 없어.
이걸 다시 미분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가 되는 거야. 믿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난 지금 좌변 미분 한 거야. 그럼 우변도 미분 하면 돼. 곱미분법. 이렇게. 문제에서 상수항 물어봤죠? 여기는 상수항이 없고요. 2입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경우에는 상수항이 사실 F 0이죠. 쟤도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여기 0 넣으면 사라지고 여기 0 넣으면 2. 이런 것도. 아, 658번. 힘들죠. 아, 너 좀 조용히 해. 나 힘드니까 말 걸지 마. 지울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걸 연산해 드립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자, 안쪽 거 먼저 미분해 보죠. 2x 플러스 k. 자, 적분해 봅시다. 여기 1 숨어 있는 거죠. 플러스 1에서 밑에 깔아요. 그럼 계수 지워지겠지. x 제곱. 얘는 상수죠. 상수 적분하면 x가 붙어. kx.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플러스 c. 자, 잘 들어. x제곱 플러스 kx를 미분한다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kx의 도함수가 됐을 거야. 안쪽 거는. 근데 관심이 없어. 뭔지 몰라 그래. 마지막에 다시 뭐 해? 적분. 그럼 원래 차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된다고. 알겠어요? 대신 마지막에 적분을 수행했으니까 C. 됐어요? 자, 문제에서 F0을 알려줬어. 그럼 여기 0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C가 일단 0이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서 문제 끝내면 돼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하던 거냔 말이야. 앞에 나오면서. 내가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 써줘도 되죠? 얘가 통째로 뭐예요? f 프라임 끝.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얘가 3이래. k는 5. f-2는 k가 5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이죠. 자,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잘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자, 670번 봅시다. 여러분, 적분 쪽에 나와 있는 이런 등식들은요, 거의 다 항등식이에요.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x의 형태를 찾아내는 좌변 우변이 항상 같은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도 함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x 같은데 숫자를 넣어봐도 되고 계수 비교법도 되고 수치 대입법도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 인테그랄을 날리기 위해 뭐 한다고? 미분을 한다고요. 계속 이런 관점이 반복이 돼. 얘 미분하면 뭐야? 그래,
자, 오른쪽 미분 할 거야. 얘는 곱함수지. 간다.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죠? 자, 미분하면 3 내려서 마이너스 6x제곱 2x. 그 다음에 c는 상수니까 사라져. 그럼 뭐가 지워지죠? fx가 날아가죠. 그럼 xf'(x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가 다 넘어가서 6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 그럼 양면을 x로 나눠주면 f'x는 6x 마이너스 2. 좀 더 자세히 쓴다면 x로 나눴으니까 x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써줄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마지막에 나는 f1 구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건 f 프라임이죠. 나 뭐 구해야 된다고? f? x 구해야 돼요. 그치? 미분된 함수로 미분되기 전 함수를 구하는 거야. 드디어 쓸 때가 온 거야.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오, 웬일이지? 적분. 플러스 C. 암산해 볼 수 있겠니? F1이 3이려면 C는 몇일까? 오. 됐나요? 근데 F 몇 구하는 거죠? 그냥 저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미분하는 거야. 자꾸 미분하는 거야. (675번)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저렇게 생겼대요. f2는 2일 때 f-3 플러스 f3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너네 기억날 거야. fx가 뜯어져 있으면 이 친구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함수를 미분했었죠. 그쵸? 다시 적분해도 되는 거야. 자, fx는 이 함수들 적분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적분 좀 빨리 했는데 다만 상수항을 몰라.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F2는 줬잖아요. 그죠? 그럼 F2는 1보다 큰 범위에서 구해야 돼?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해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이게 몇이라고? 2. 그럼 C1 몇이에요? 6. 자, 이거 6이야. 그 다음에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위에 1 넣고 아래 1 넣어서 C2까지. 그런 다음에 F-3 더하기 F3 구하시면 돼요. (28) 틀렸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다음 678번은요. 풀진 않을 거고 밑줄 곡선 y는 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제곱 플러스 1. 이게 무슨 뜻일까요? fx가 있는데요. 여기 x, fx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준 거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1이래.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도함수에 x를 넣으면 예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적분 한번 하면 fx를 알아낼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자, 유형 10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배우셨던 유형 3번을 복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12번에서는 여러분들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배우셨던 유형 5번인가 7번인가를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숙제는 689번까지예요. 끝! 수고했습니다.